안녕하십니까. 물샘닷컴 돌순파파 이준수라고 합니다. 자, 산업안전 지도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께 이렇게 약간의 좀 안내 말씀, 오리엔테이션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받았던 질문들이나 또 과거에 어떤 궁금한 사항들, 수험생분들의 그 내용을 다 취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에 대한 설명과 또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산업안전 지도사 1차입니다. 물론 산업보건지도사 1차하고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과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로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상담 전화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제도가 이런 자격이 있는 걸 이제 알았다고. 5년 전에도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 전화하신 분들이 듣고 4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해마다 전화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전화를 저랑 통화를 하신 분들은 아, 이런 자격증이 있는지 이제 알았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생소하신 거죠. 자, 과목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산업안전지도사하고 산업보건지도사 1과목입니다.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에요. 산안법령이라고 할게요. 보건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다 같느냐? 뭐 시험 문제가 1번부터 25번까지 다 같습니다. 싱크로율 100%. 그러니까 산업보건으로 공부를 하시나 산업안전으로 공부하시나 1과목의 시험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어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번호 순서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똑같이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과목을 본다 그러면은 이 2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 일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안전 일반 2과목은. 그러면은 보건이라면은 산업안전 일반일까요? 그건 아니죠. 보건은 산업보건 일반이라고 합니다. 아, 쉽죠 뭐. 예. 이 내용이 뭘까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거 먼저 설명하자면은 이 산업안전 일반은 뭐냐면은 안전에 해당되는 내용, 산업안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도 포함될 수 있지만 안전규칙도 포함될 수가 있고 안전관리 이론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교재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산업안전기사입니다. 간단하죠. 이 산업안전기사가 바로 이 2과목 산업안전 일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지도사 수강을 했는데 2과목 교재가 산업안전 일반이라는 책이 안 오고 산업안전기사가 왔어요.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이거 환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환해 주세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시험에 다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산업보건기사냐? 그건 아니죠. 예. 산업위생관리기사입니다. 즉 산업위생관리기사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보건에 해당되는 것은 두 종류가 나올 수 있는데 산업보건지도사는 두 방향이 있어요. 산업위생이냐 직업환경의학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학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직업환경 쪽에. 그래서 신미혁 선생님이 이것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산업보건 일반에 관련 특화된 책으로 이제 본인이 작성한 교재로 같이 그렇게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다른 곳에 산업위생기사로 하면 된다. 아, 해당은 되죠. 하지만 100%는 아니고 한 7, 80% 정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7, 80%냐면은 여기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산업보건 일반이 100%로 봤을 때 나머지 50%와 25 해서 이 50%는 산업위생보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지만 이것은 위생 분야에 관련된 내용, 이것은 직업환경의학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산업위생관리기사만 공부한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한 75% 정도. 그래서 7, 80%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신미혁 선생님은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시험 보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자, 나머지 3과목입니다. 3과목은 기업진단지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도사니까 뭐 기업을 상대로 서비스하니까 기업진단지도인데
이 기업 진단 지도가 여기도 25, 여기도 25, 여기도 25문제예요. 그래서 25문제인데 이게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 안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업 진단 지도는 문제가 총 25문제 중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은 18문제하고 7문제가 합해져서 25문제가 되는데 이 18문제는 기업 진단 지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봐볼까요? 여기도 기업 진단 지도인데 여기도 똑같이 18문제와 7문제 합쳐서 25문제인데 이 18문제가 기업 진단 지도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나 기업 진단 지도 18문제는 안전 분야, 보건 분야 문제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복사본이에요. 그대로. 번호까지. 그럼 나머지 7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산업, 보건, 일반인 이 내용이 들어옵니다. 7문제가. 보건 쪽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7문제는 산업안전 일반이 여기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크로스 돼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나는 산업안전 지도사를 공부하는데, 이 7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산업보건을 다 공부해야 되니까 짜증나는 거죠. 산업보건 쪽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조사도, 이거 기업진단지도에서 18문제에서 나오고 7문제가 있는데, 이 7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산업안전기사까지 공부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물샘 닷컴에서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히스토리 쫙 보면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안전 분야 쪽이에요. 아니면은 보호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좀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 이슈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따로 같이 해서 같이 접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는데 그 교재나 그 내용들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화된 내용으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공부하는 방법과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몇 조 몇 항까지 이 숫자까지 외워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몇 조 몇 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바로 이 산업안전보건 법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가지고 다양한 과태료와 다양한 행정적인 조치를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습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을 해석을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잘못된 것이 있지만 법은 법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건데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강의는 법령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주는 거 거의 없습니다. 법이 왜 이렇게 나왔고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담아져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서 시험 문제만 보더라도 내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을 설명하는 위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같이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같으니까요.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은 역시나 산업안전 기사에서로 하고 있는데 내가 감히 지도사를 공부하는데 어쭈 산업안전 기사를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거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산업안전 지도사든 안전 분야의 기술사든 산업안전 기사의 문제가 그대로 지도사, 기술사에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산업안전 일반을 공부하실 때 산업안전 기사의 그 내용으로 같이 공부하시게 될 텐데 기술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든지 지도사에서 짚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오히려 그것을 기사 내용으로 받아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기술사, 지도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조금 더 넓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이걸 공부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는 과목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는 먼저 1. 적진 않을게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이 있고요. 2.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3. 기계. 여기다 적을까요? 3은 기계. 4. 전기. 5. 화공으로 적을게요. 6. 건설. 나는 기계, 전기, 화공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는 거죠. 나는 건설인데. 이것만 보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중점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1단원과 2단원은 무조건 다 들으셔야 됩니다. 왜? 무조건 여기에 다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가 건설이라 하더라도 이 기계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밀접한 내용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크레인도 건설 기계에서 기계 여기 나오고요. 건설이니까 크레인도 같이 나오고 내용이 같이 중복되면서 약간 아닌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이라고 한다면은 1, 2, 3, 4, 6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기계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은 1, 2, 3만 보셔도 됩니다. 건설을 보시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1, 2, 3 또는 1, 2, 3, 6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기를 선택한다. 1, 2, 4만 보면 됩니다. 화공을 봐야 된다. 1, 2, 5만 봐도 됩니다. 단 여기서 3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3에서 봐야 될 단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제해율이 나오는 게 바로 이 3단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해율, 도수율, 강도율 많이 나오죠. 연천익률. 그것은 3단원에 들어있는데 아니 왜 3단원의 기계 쪽에 제해율이 들어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2025년도에 기계 분야에 제해율이 들어가서 교재가 편찬되어서 그렇고 그렇게 교재가 나온 이유는 출제 기준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출제 기준이 기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계는 거의 공통적으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1차로 공부한 데 있어서 이것도 기출문제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도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그대로 동일하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령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나가진 않지만 내용은 같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해를 하고 가신다라면은 이 법령 같은 경우도 결코 어렵진 않고 제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법령이었다고. 새로운 신세계가 보이는 거죠. 법이 내가 그렇게 재밌어라 할 줄은 몰랐다고. 근데 그렇게 한다라면은 공부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3개 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쉽게 시험에 갈 수 있을지 1차는 일단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라면은 점수를 봐볼까요? 1차 시험에서는 오지선당이지만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총 75문제 중에서. 그러면은 꽈락도 있죠. 다른 데 100점, 100점, 40점 맞으면은 합이 80점이 그 38이잖아요. 80점이죠, 평균. 그럼 합격이지만 100점, 100점, 36점을 맞았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아무리 60점 이상 됐다 하더라도 꽈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40점을 마지노선으로 봐야 됩니다. 3과목을 기업진단지도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40점을 보고 평균 60점 이상 넘어간다면은 합이 180점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이걸 70점. 이걸 70점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푸는 전략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차에서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시험에서 법령의 내용에서만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 정말 많으시고요. 100점 맞으신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산업안전지도사 이제 2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담을 할 때 1차 시험 보셨을 때 법령을 몇 점 맞으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60 몇 점이다, 70점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시라고 합니다. 왜? 이분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왜? 이 내용이 2차에서도 나오고 3차에서도 나오거든요.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법령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하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법령 80점대 맞았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그걸 기준으로 2차에 메모를 시키듯이 이제 공부를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2차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1차에 봤던 건데? 1차하고 같은 내용인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1차는 객관식으로 푸는 거고 2차는 주관식으로 푸는 거고 3차는 그것을 말로 하는 거니까 같은 겁니다. 근데 1차 따로 2차 문제 따로 3차 문제 따로라고 우리는 오인을 해서 1차는 무조건 그냥 달달달해서 운 좋게 찍어서 맞았다고 생각하더라도 2차는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왜? 1, 2차의 연장선이 3차고 1차 연장선이 2차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2차를 간다면은 이제 여기서 3과목에 해당되는 이것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왜? 1차에만 나오지 2차, 3차에는 이건 한 문제도 안 나와요. 나오면 이거 반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를 간다면은
안전 쪽은 산업안전 일반과 산업법령, 그리고 보건 쪽은 산업보건 일반과 산업안전보건 법령,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차는 아까 그랬잖아요. 2차는 이것을 주관식으로 푸는 거고 3차는 말로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2024년도부터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3차에서 지금까지 내용은 다 똑같은데 3차에서 과거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면접을 볼 때 블라인드 면접이었습니다. 앞에 커튼이 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면접관들은 얼굴을 우리가 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말로 물어보고 말로 답변하죠. 그런데 2024년도부터 지도사 면접 방식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블라인드가 없고 대면 면접으로. 기술사하고 똑같죠. 그래서 1대3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면접관 3명에 나 혼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죠. 마스크 벗고 하기도 합니다. 내 얼굴 다 팔리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카드라 통신일 수도 있고 한간에 나온 소식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력이 없는 사람을 뽑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보고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젊으면은 탈락시키기 위해서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또 나이 젊은 사람들 많이 합격했더만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는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근거가 좀 부족한 것도 있었었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면접관들이 이 사람이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좋은데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는 경력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무 경력이 있는지를 알죠. 어느 업종에서인지는. 그리고 실제 어떤 대화를 해서 면접을 물어볼 때 그 사람이 경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어서 이것들을 답변하는지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 시험 문제는 그 사람의 경력을 알 수 있는 시험 문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 봐볼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그 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대재해 3가지 항목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법에 있는 나온 내용만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사망자 1명 이상, 사무관리자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뭐 직업성 비밀단지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이거 3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3가지 법령을 그대로 답변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의 경력을 알까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합격을 하신 거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다 뽑아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닌데요. 지식이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안점은 지도사 2차 시험과 3차 시험에서 혹시 법령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싱크로율 100% 똑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오탈자라든지 약간의 뭐 문구가 내용은 같지만 글씨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그 단어가 다르다면은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외우는 것은 완벽하게 외워야 되긴 하지만 좀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외우는 것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는 걸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사 시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1, 2, 3차 동차에 다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합격하신 분도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나는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가 면제예요. 그래서 3차만 준비하면 되니까 라고 해서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것들에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죠. 왜? 1차만 합격하면은 2차는 패스. 그리고 3차만 면제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술사를 가지시고 2차가 면제되신 분들이 3차에서 잘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술사 면접의 방식이 내 몸에 이제 체화가 돼 있어서 기술사 면접의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기술사 면접에서는 현장 경험을 많이 중요시 여기고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썰을 풀 수가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지도사에서는 그렇게 썰을 풀기 시작하면 끊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물어본 거에만 답해 주세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그것만 물어보다 보니까 기술사의 방식하고는 다르고 그냥 뭐 AI처럼 암기해서 답변하듯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시험 제도의 특성상 정확히 답변이 필요한 거죠. 정확한 내용이. 썰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무식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정확히 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정확히 외우려면은 또 정확히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자 시험이 1차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중요시 여겨야 될 것들은 일단 점수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걸 권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만큼은 2차, 3차까지 계속 나오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거고, 혹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공부하시다가 또는 공부를 한 다음에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권합니다. 문제를 가려버리십시오. 그리고 보기 1, 2, 3, 4, 5부만 보시고 이게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인가 유출을 해보셔가지고 그 중에 답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맞는 게 하나를 고르든 틀린 거 하나를 고르든 간에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지 않고 문제는 가린 상태에서 보기 지문 1, 2, 3, 4, 5분만 보시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게 찾아진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겁니다. 왜?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한 문제 유형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제일 공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 1차를 공부하게 되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내가 기계를 선택할지 안전 분야에서 전기, 화공, 그리고 건설을 선택할지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요. 어떤 게 선택할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큐넷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전문 면허 탭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산업안전지도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료실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2차 기출문제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건 내가 좀 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 2차 기출문제가 3차에서 말로 답변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데 맨 용접만 해요. 그럼 오히려 기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는 플랜트 공장에서 건설했는데요. 근데 봐보니까 기계에 가까운 경우죠. 그래서 내가 건설 업종이라고 해서 꼭 건설이 맞지 않고 기계 업종에서 기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패스를 하지만 화공 같은 경우는 공정안전관리죠. PSM에 대한 해당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화공 분야는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안전 쪽의 경력이 아닌 이제 다른 쪽에 업무를 하시는 세무사님, 노무사님 이런 분들도 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응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문과 출신인 분들이 많아요. 경영학 쪽에. 그래서 기계전기, 화공, 건설에 뭘 선택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속으로 그러죠. 그건 네가 선택해야지. 내가 왜 선택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전공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러냐고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도저히 판단이 안 됩니다. 할 게 없어요. 왜? 이 네 가지 기계전기, 화공, 건설 중에서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인 거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는 기계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계는 우리가 평소에 보고 일상적으로 접해본 것들이 많아서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리고 기계에 항공기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우주선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다가 많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기계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것을 유해위험 기계 기구라고 합니다. 그런 기계 종류가 다 합하게 되면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가 크레인, 지게차, 프레스, 압출, 사출성형기, 아니면 압력용기, 원심기, 연삭기, 드릴, 이런 거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있는 용어고 평소에 많이 접해봤던 기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법들 이야기하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공부에 어떤 내가 선택에는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계전기 화공 건설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하기 어렵다 한다면은 큐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료실에서 2차 시험 문제를 한번 탐독을 해보시라는 것을 이제 권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선택하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 이거 기계전기 화공 건설을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실 때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시험은 봐야 되고 응시할 때 내가 어느 분야 선택한다고 해서 1차 접수할 때 같이 하는데 고민이 되죠. 그럴 때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시험 보세요. 1차. 왜냐하면은 안전 분야에서 기계, 전기, 화공, 건설에서 어느 분야로 선택해서 시험 보더라도 안전 분야 시험 문제는 똑같습니다. 1차 문제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1차에 기계로 접수를 했는데
일단은 시간이 촉박해서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가지고 1차 시험은 공부하고 봤으니까 했는데 2차를 갑자기 건설이나 화공으로 바꿔볼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건설로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기계로 선택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바꿔줍니다. 2차 할 때. 그러니까 1차는 그냥 공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바꿔주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시험 보고 나서 뒤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사에 해당되는 내용의 1차 시험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조금 보건지도사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업진단지도에서는 점수를 기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법령에서는 최대한 점수를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기사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 기사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가장 밑바닥에 되는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쌀농사를 짓건 뭐 다른 밭농사를 짓건 어차피 땅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험은 기초과정 위에 응용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초과정도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조를 아시고 지도사에 접근하실 때 이해 위주로 항시 강조하지만 이해 위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또는 공부 중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항시 무쌤닷컴이나 네이버 돌숨카파의 산업안전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카페에다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쁠 때 다른 사람이 답변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같이 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도사 시험에 여러분들 1차이긴 하지만 1차를 넘어서 2차, 3차까지 모두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한번 화이팅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